지금부터 비골드 콘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콘텐츠는 간략히 문제 소개 및 재정의, 모델링, 군집 분석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론입니다. 먼저 분석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2022년 3에서 5월의 데이터로부터 2022년 6월의 대출 신청 여부를 예측하는 과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군집 모델 기반으로 고객을 분석하는 문제이며 군집별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메시지를 제안하는 과제입니다. 저희는 두 단계로 걸쳐서 분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각 행들을 단순히 별개의 옵저베이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 구조로 데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김핀다 고객은 대출 신청마다 신청 아이디를 갖게 되고, 각 신청 아이디별로 추천된 각 상품들에 대해서 대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저희 팀은 1차로 신청 아이디에서 대출 신청이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재정의한 후 분류하고, 2차로 대출을 신청한 신청 아이디들을 모아 어떤 상품을 대출 신청했는지 분류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탐색입니다. 데이터는 총 3개의 테이블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유저 스펙 테이블을 보시면 고객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재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상품 조회를 할 때마다 매번 다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갖게 되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론 리절스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에는 대출 상품들에 대한 정보와 상품들에 대한 대출 신청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습니다. 은행별로 고유의 상품 아이디를 가지기 때문에 은행별 고객의 선호도가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모델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면 대출 신청 여부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여기는 어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를 나타내는 행동명과 각 행동에 대한 시간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1차 분리인데요. 1차 분리에서 키포인트는 단 한 개의 상품이라도 대출을 실행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신청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나의 상품이라도 대출을 신청하면 1, 어떠한 상품도 대출 신청을 하지 않으면 0으로 구분하여 신청 아이디별로 데이터 재구조화를 해서 1차 분류를 했습니다. 1차 재구조화의 장점은 95대 5의 종속 변수 불균형이 50대 50으로 바뀌고 전체 행수도 7%로 줄어들게 되어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파생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궁금하시면 Q&A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 분리에서 활용한 로그 데이터 파생 변수입니다. 대출 관심과 앱 사용 횟수는 비례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앱 사용 횟수를 매겨서 데이터셋에 삽입했습니다. 다음도 1차 분류의 파생 변수인데요. 대출 신청을 해본 사람이 또 대출을 신청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일 유저 아이디 내에서 시간 순으로 나열해서 과거의 대출 신청 횟수, 대출 조회 상품 개수, 또 이 두 변수의 비율로 파생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저희가 만든 파생 변수가 의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 제곱 검정으로 실제로 유의한지 확인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 아이디 내에서 상품들의 대출 금리들 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신청 아이디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변수는 N limit over desire입니다. 대출 한도가 대출 희망 금액보다 크게 되면 원하는 금액이 충족되어서 대출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청 아이디 내에서 한도가 희망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상품 개수를 나타냈습니다. 밑에 표는 파생 변수 N limit over desire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카이 제곱 검정으로 알아보았고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했습니다. 미리 보기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1차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분류를 진행했을 때 F1 스코어가 검증셋에서 0.73이 나오게 됩니다. 2차 분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행 안에 해당 상품의 속성을 잘 담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2차 재구조화의 장점도 마찬가지로 95대 5의 종속 변수 비율이 88대 12로 바뀌고 전체 행수도 36%로 줄어들게 되어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파생 변수 중에서는 레이트 랭크가 가장 중요하게 쓰였고, 이것은 동일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내에서 대출 금리의 순위를 나타냅니다. 표와 그래프는 레이트 랭크가 대출 실행에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리 순위의 여러 경우들과 순위의 차이 등을 생각해서 세 변수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여기 두 파생 변수는 스케일링 개념으로 대출 금리의 크기에 따른 상대적인 차이 또한 반영하여서 더 정교한 대출 금리 비교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의 선호도를 반영하고자 은행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는데요. 오른쪽 표와 같이 은행마다 금리 평균과 신용 점수의 평균을 반영해서 은행 군집을 생성하였습니다. 변수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간편한 군집화 방법인 K-민즈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을 이루기에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단위로 인한 편향을 방지하였습니다. 최적의 군집 개수를 5개로 선정하였고 군집 플랫이 잘 만들어진 것을 오른쪽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표와 같이 은행 군집을 뱅크 클러스터라는 파생 변수로 나타내었고, 여기서 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의 속성을 담아내고자 클러스터 민 레이트라는 파생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파트입니다. 예측 모델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데이터셋 분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본 데이터는 시계열적 특성보다는 조회 행동 기반의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하였고, 파생 변수를 통해 과거의 내역은 이미 반영하였기 때문에 여러 방법 중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예측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때 불균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타겟이 0과 1인 데이터에서 각각 밸리데이션을 뽑아서 밸리데이션 셋 내에서의 불균형 비율은 전체 데이터셋의 불균형 비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과 같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반 밸리데이션 어프로치로 이후에 계속 진행했습니다. 1, 2차 재구조화를 진행해도 데이터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언더샘플링, 리샘플링, 오버샘플링 등을 고려했고 오버샘플링 기법 중 스모트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스모트를 적용하기 전이 오히려 스코어가 0.09 높게 나와서 스모트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XGBoost를 모델로 선택했고 저희가 꼽은 장점들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GPU 연산이 가능한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과적합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 과적합을 방지할 정교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1차 클래시피케이션의 XGBoost 단일 모델 성능은 0.73이었습니다. 템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템넷은 딥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GPU로 빠른 모델링이 가능하고 또한 피처에 대한 중요도를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XGBoost와 마찬가지로 1차 클래시피케이션의 단일 모델 성능은 0.73이었습니다. PPT에는 두 모델의 피처에 대한 중요도를 넣지 못했지만 1, 2차 클래시피케이션 모두 저희가 만든 파생 변수가 높은 중요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위 모델뿐 아니라 캣부스트, 랜덤 포레스트 등도 사용했지만 두 모델만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저희가 만든 분석 방법을 기업에서 쓴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높은 성능에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시간과 비용 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 팀은 효율성의 가치를 둔 후자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앙상블은 정답 벡터가 있을 때 앙상블할 모델들의 예측 벡터 간 차이를 줄여주면서 정답 벡터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진 모델의 예측 벡터들은 비슷한 방향으로 모여있을 가능성이 커서 앙상블의 효과가 많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두 모델만 앙상블한 이유이고 앙상블은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분류 모델에 좀 더 가중치를 줄 것인가도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분류 예측 확률에서 어느 문턱을 넘어야 1로 볼 것인지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웨이티드 민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스레시홀드 값으로 0, 1 분류 기준을 튜닝하며 성능을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웨이티드 민과 스레시홀드를 각각 튜닝하면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1, 2차 클래시피케이션과 앙상블, 웨이티드 민, 스레시홀드의 튜닝을 모두 맞췄을 때 검증 셋 예측의
최종 F1 스코어가 약 0.6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출 결과를 낼 때에 모든 3, 4, 5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최종 제출물을 만들었습니다. 고객 군집 분석 및 서비스 메시지 제안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군집 분석을 위한 변수로 1차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생성한 파생 변수 npast is applied, 시퀀스, 고객의 로그 데이터 수, 이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의 해석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변수를 세 가지만 사용할기에 K-민지를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군집 개수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elbow 메서드를 사용하여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3, 4, 5가 후보군이었지만 군집을 세분화하는 데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군집 개수로 5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은 K는 5로 진행하여 각 클러스터 중앙의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결과로 위표의 각 클러스터별 변수 지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변수들은 스케일링 되어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군집별 특성을 찾기 위해 각 변수의 의미를 해석하며 어떻게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일까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군집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고 서비스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1입니다. 이 집단은 첫 대출 조회에서 대출을 진행하지 않은 집단이고 앱에서의 활동도 낮은 편에 속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집단에게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앱 사용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예시로 오른쪽 휴대폰 UI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운세라는 배너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재미삼아 운세를 보는 것을 아이디어로 친근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동과 같은 기능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2입니다. 위 집단은 대출 조회 건수가 많았으며 대출 진행까지 진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이후 핀다의 신용 점수 관리 팁과 같은 기존 기능들을 통해 향후 대출에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유도하거나 대출 상환 계획에 관련된 유용한 기능들을 경험하도록 오른쪽과 같은 배너 생성을 통해 사용자의 해당 서비스로의 접근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3입니다. 이 군집은 초기 대출 조회에서 대출 신청까지 진행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후에도 유저 이탈 방지를 위해서 어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의 대출 관리 기능 등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전지적 참견 시점 프로그램의 매니저 컨셉으로 고객의 대출 관리 매니저가 된다는 이미지를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사진은 핀다 박옥민 공동대표님입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4입니다. 위 고객은 일반적인 평균의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특징은 데이터를 통해서 대출 목적이 생활비 다음으로 대환대출이 많았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핀다에서 진행된 대환대출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대출 금리를 평균 5.8% 낮추고 52만 원을 절약했던 정보 제공과 함께 핀다를 통한 대환대출로 고객에게 더 이로운 경험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5입니다. 위 집단은 어플을 대출 조회 외에도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고객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매일 신문을 보듯이 대출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유용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창구로서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1일 체크리스트와 같은 확인하면 좋은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등의 서비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빅 월드콘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